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유능한 혁신가의 공정한 돌풍이 필요하다며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할 유능한 혁신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출마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개설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민주연구원을 전면 개편해 제1회 핵심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피한 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식을 갖고 공약이던 3대 무상교육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정부안보다 1년 빠른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무상교복에는 1인당 30만 원씩 57억 원, 고교 무상급식에는 4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우선 3학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충남지사와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연석회의와 교육청 조직 개편 구상도 밝혔습니다. 여당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로 제3당의 입지는 더없이 좁아졌는데요.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홍성군 의회에서는 한석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제3당 의원도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 홍성군 의회 바른미래당 노승천 군의원을 이규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충남도의원 의정 설명회. 새 도의원들이 첫 인사도 나누고 설명도 듣는 상견례 자리에 충청권 유일의 역대 첫 진보정당 도의원이 눈에 띕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20여 년을 당진 순성중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우리 사회의 전형적 을인데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보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도의회에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됐었거든요. 의회 밖에서 아무리 이건 안 된다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고요. 행정부와 의회까지 집권당이 절대 다수로 어느 때보다 일방통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힘없는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전체를 견제하는 작은 힘이 돼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이지만 결코 작지 않거든요. 저를 믿고 밀어주신 노동자분들이 있고 사회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분들 믿고 제가 한번 목소리 크게 내봐야죠. 충남 유일의 바른미래당 기초의원인 노승천 홍성군 의원은 보수의 개혁을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야 5대5 황금 분할인 홍성군 의회에서 정치 신인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이 됐든 국민의 시선을 제외하고 국민의 시선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 4년간 잠깐 빌려주신 권한이지 제 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자칫 승자 독식이 우려되는 지방의회에서 제3당이 얻어낸 의미 있는 한석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부원건설 대전본사와 현장 사무실, 협력업체 등 1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서류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도 지난달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당초 알려진 에폭시 작업이나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압수물과 현장 근무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달 말 감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역 신설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도심국철을 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경제성 문제로 오정역 신설을 제외한 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6년 만에 수문 방류를 했던 보령댐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K워터 보령댐 측은 오전 11시 현재 댐의 수량 유입량은 초당 25.4톤, 방류량은 50.2톤으로 안정적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댐 수문 방류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가 4대강 사업에서 4조 원의 손실을 봤지만 정부나 K워터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K워터에 2조 8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가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권 8조 원을 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투자 원금의 30%만 지원하는 바람에 K워터는 4조 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K워터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의 국책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역할 분담, 재원 분담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인근 해상에서 54살 윤모 씨가 몰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유일한 승선원인 윤 씨가 바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어선이 전소됐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가 승무 경력을 조작해 해기사 면허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28살 송모 씨 등 16명과 이를 도와준 혐의로 어촌계장 68살 김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배에 탄 경험이 없음에도 한 마을에 사는 어촌계장 등에게 승무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해경은 경력을 조작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면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지속적으로 불법 면허 취득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서욱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서고분군 발굴 조사는 1917년 일제강점기 이후 펼친 조사로 100여 년 만에 백제 사비시대 왕릉급 무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굴과 일제강점기 조사로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입지와 조성 과정, 초석 건물지와 주거지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고 특히 고분군 내 건물의 존재는 삼국시대 고분군에서 아직 확인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